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에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는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다. 즉 91조 4항 같은 경우는 등기된 임차권이니까 임차권 등기됐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든지 뭐 압류라든지 또는 가압류 이런 식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됐다는 겁니다. 107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요 내용을 이건 우리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권리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그 근거 법 규정이 뭐냐? 민사집행법 91조입니다. 91조 2항은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죽는다. 91조 3항은요, 요 91조 4항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91조 3항은 조금 이따 나와요. 그래서 또 이제 91조 5항은 보니까 유치권자 채권행위 낙찰자 인수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 소멸주의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91조 4항 내용을 보게 되면요, 쭉 선을 그어가지고요. 이게 91조 4항은 이렇습니다. 여기 말소 기준 권리를 보자, 이거죠. 말소 기준 권리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먼저 앞서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이런 물건은 한 10여 년 전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잘 안 보입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다음에 여기 보니까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말이죠. 등기된 임차권이라는 게 임차권 등기거든요. 임차권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이죠. 안종현이가 설레발을 풀었는데, 그 근거법이 주임법이냐 상임법이냐 민법이냐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더라 이랬을 때는 민지법 91조 제4항 본문입니다. 본문 보면요, 이런 권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낙찰자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인수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91조 4항 단서조항입니다. 단서조항에 다만 이 전세권 있잖아요. 그죠? 선순위 전세권이지 않습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어떻게 민지법 88조 8땡입니다. 88조에 의해서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하면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세권은요, 배당 신청하면 소멸한대요. 소멸한다 이거지. 한번 배당 신청하면 소멸한다는 게, 전세권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요거 우리가 한번 곱씹고 넘어가야 돼요. 대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안 계신 모양이더라고. 과거에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탁클럽에서 경매 박사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내용을 수차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찬찬히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 지상권 있잖아요. 그죠? 지상권은 뭡니까?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땅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땅값을 지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료를 주고 나서 그러면 지상권 설정 기간도 정하거든요. 내가 당신 땅 5년만 쓰자. 그럼 등기부등본상 표시가 돼요. 지료는 얼마 줄게. 표시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지상권 설정 기간이 5년인데 5년이 만료된 이후에 5년 만료 후에 어떻게 전세권자처럼 땅 주인한테 나 보증금 전세금 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끝나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단지 지상권자는 뭐다? 남의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해서 지료를 줄 따름이라 이거지. 근데 이게 경매가 넘어왔네? 이 사람 그러면 배당 절차에 참여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민지법 91조 제4항 단서조항에 왜 전세권만, 이 네 가지 권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가지 권리가 분명히 표시되는데 왜 단서조항에 전세권 요것만 딱 들어와 있냐 이거지, 전세권. 전세권이 왜 들어왔지? 전세권은 우리가 전세 계약 체결하면서 전세권 설정하면서 집주인한테 전세금 줬잖아요. 그럼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집주인한테 전세금 되돌려 받잖아요. 받고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상권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권도 보면요, 무슨 요역지, 성역지, 성역지. 이게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남의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 지역권 설정한다면 남의 땅을 사용한단 말이죠. 남의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료를 준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주택임대차나 또 전세권처럼 말이지,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액을 일부 맡기고 나서 살다가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 그럼 좋다. 얘네들은 지상권과 지역권은 배당 절차가 무관하구나. 야, 근데 등기된 임차권 보니까 분명히 주인법과 상인법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확정일자 같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다는데 왜 얘들 여기 단서 조항이 안 들어갔을까? 아, 그럼 이 등기된 임차권 이건 뭐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이 아니고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인데 이게 임차권 등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에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는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다. 즉 91조 4항 같은 경우는 등기된 임차권이니까 임차권 등기됐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득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든지 뭐 압류라든지 또는 가압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됐다는 겁니다. 그럼 봐가지고 요거보다 앞에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단지 그러니까 이제 민법 91조 제4항 단서 4항에 포함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가 91조 4항의 단서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뭐다 대항력만 인정이 된다는 거야. 대항력만. 그죠?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고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배당 절차에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배당 절차에 참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더라? 근데 나는 있잖아 저당권보다 빨라.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에 나타나 있는 등기된 임차권의 근거법은 뭐냐?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이게 소멸기준 이전의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제 소멸기준 걸린 이후에 임차권 등기는 이제 민지법 91조 제3항이 나오니까 잠깐 또 이제 요거 넘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체로 펼쳐서 말씀드릴게요. 민법 이제 621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소멸기준 권리 이제 이전이면 이후잖아요. 이후니까 이게 우리 조금 전에는 민사집행법 91조 4항을 보셨는데 이제 민사집행법 몇 조? 91조 3항입니다. 3항에 보면 먼저 이걸 제가 민지법 91조 3항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또 지워버리고요. 민지법 91조 3항은 이건 뭐냐 그러니까요. 요 법조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소위 건저당권 등의 어떤 소멸 기준이 걸리겠다. 이거 그것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요 법조문 내용을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지만 이게 소멸주의가 어떻고 인수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감을 잡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매 공부하시는데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외우고 나서 착 돌아서는 순간에 샥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까먹는 건 뭐하러 외웁니까? 뭐 독서로 외영제에서 참새 짹짹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실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자는 거예요. 요건 왜 그렇지?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죠? 근데 보니까 사망 같은 경우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또 여기 또 나와요. 이게. 등기된 임차권은 단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91조 3항은요, 소멸주의입니다. 소멸주의. 소멸한다. 이게 나왔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당권 죽어! 그러면 전세권 나도 죽어! 지상권 나도 죽어! 다 죽어! 너도 다 죽어! 근데 여기서 또 나오는 등기된 임차권 이건 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이제 91조 3항에는 이제 91조 4항처럼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만은 요 등기된 임차권 91조 3항에 나타내는 등기된 임차권 이것도 보면 91조 4항에 본문 및 단서 조항을 토대로 해서 보면 이것도 이제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다. 따라서 죽으면 죽고 다 죽는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볼 때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을 뭐 좀 이해를 하시면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시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이 최초 저당권을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있다니까. 이 상태에서 갑이 담보권 실행해서 쭉 넘어서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봐가지고 저당권보다도 나중이지. 그러면 죽어라? 그럼 너 어떻게? 너도 따라서 죽자. 그죠?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헷갈려요.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돈 못 벌어 안 된다니까. 돈 못 벌고 오히려 돈 까먹는다니까. 요 내용이 있는데, 그럼 다시 제가 화면에 또 잠깐 올릴게요. 그러니까, 소멸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권 넘기는 말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소멸기준 권리 이후에 말소된다. 이 원칙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원칙이, 짜증내지 마세요. 이렇게. 자, 분명히 소멸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권 넘기의 경우는 말소돼, 말소. 이건 뭐다? 근거법에 뭐에 의한 임차권 넘기냐? 민법에 의한 임차권 넘기는 게 말소된다니까요.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예외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넘기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이때 전입신고하고요. 최초로 해서 확정일자까지 딱 받아놨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빡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A는 뭐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저 인간이 보증금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말이지. 단독을 해가지고 A가 임차권 등기를 딱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중에 B가 말이지 경매 신청하든지 아니면 또 A가 말이죠. 본안 소송에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임대 신청하든지 어쨌든 경매가 진행된단 말이죠.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 요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말소기준권이 어떤 겁니까? B 저당권 요게 말소기준권리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도 나중에 돼 있네?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나중에 돼 있네? 그럼 죽겠지? 죽긴 뭘 죽 안 죽지. 왜냐면 주택임대차 보호,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그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되느냐? 이때가 아니고 이때라는 이때. 그런데 봐가지고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배당 받는다 그러면 말소되겠죠. 근데 전액 다 만약에 배당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전액 다 배당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확정일자를 B보다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선 변제 순위가 B가 1등이고 A가 2등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확정일자 나중에 받았으니까. 근데 A는 뭐다? 전입신고 빠르니까 대항력은 있어. 이 상태에서 배당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고 A가 말이지 B가 먼저 배당 받아가는 바람에 A가 자기 전세금을 만약에 한 3억 정도 되는데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2억은 미배당이니까 미회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는 안 죽습니다. 안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C라는 사람 낙찰 받잖아요, 그죠? 낙찰 받았을 적에 A하고 C 간에 있어가지고 즉 C가 A한테 2억을 주면 그때 A는 뭐다? 임차권 등기 말소 관련된 서류를 주고 이런 식으로 땡땡땡 쳐보는데 이거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도 보면 소멸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이게 임차권 등기가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냐,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소멸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권 등기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더라 그러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이때 임차권 등기는 안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봐가지고 이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어 저당권 뒤에 전입신고했어. 그러면 이것도 죽어버려. 헷갈리죠, 그죠? 요런 거 여러분들 이제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 의문점 있으시면요, 본 영상물 밑에다가 질문 주십시오. 질문 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물로 멋지게 작성해가지고 저희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거기다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링크를 따라가지고 답변을 보시면 됩니다. 질문들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물론 이제 댓글은 보면 막 영상물 잘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댓글만 올라와 있지 질문은 간혹가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들 우리 안종현 경매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채팅창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네. 이게 뭔가요? 봐가지고 네이커드 H 이게 뭐예요? 봐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삭제해 버릴까요?
야, 참, 남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참, 이게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말이지. 응? 그렇게 먹고 살 게 없나? 아이고, 네, 참네. 잠깐만요. 야, 완전히 도배랬네, 도배. 메시지를 삭제, 네, 됐습니다. 이런 게 보면, 우리 라이브 방송하는데 막 맥을 탁탁탁 끊어버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왜 삭제했냐고 항의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릴게. 실없는 걸 올리지 말라고. 여기는 애들 노는 데가 아니라니까. 애들 노는 데가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애들 노는 데가 아니고, 우리 성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이런 쪽 고민하는 공간인데, 이거 시잘데없이 이런 네이커드 HD, 이게 뭐예요, 봐가지고. Find love in your city today. 야동인가요, 봐가지고. 나 참, 애들 참, 이상한 애들 많네, 봐가지고. 자, 다시, 어디까지 말씀드렸나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뭐냐, 이 근본이. 근본이 민법이요, 주임법이요, 상임법이요, 그죠? 여기에 따라가지고, 근본이 민법이다, 그러면 소멸기준권리 이후에 임차권 등기 아웃돼 버려. 근데 근본이 보니까,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다, 그런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임차권 등기 있다, 무조건 안 죽어요. 근데 이 임차권 등기가, 한 사람이 대항력이 없어, 그러면 죽어. 대항력이 없으니까 죽잖아요, 그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죽는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좀 교통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하시라도 본 영상물 밑에다가 댓글로 질문을 남기십시오. 질문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도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이후니까 이거 다시 화면을 보고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건저당권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요, 이거 그때 우리는 이 임차권 등기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또 여기서 또 나와요.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주택에 주거용 부동산에 살면서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형식을 빌어서 등기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다더라. 그런데 이게 저당권 뒤에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야. 근데 이게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권 등기. 그럼 이것도 안 죽어요. 때를 봐서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이 많으니까 이거 어떤 분들은 헛갈려 하시고 짜증을 내시더라고. 저도 이게 이 이상 더 쉽게 말씀 못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밑에 보니까 소멸 기준 권리인 건저당권 이후에 임차권 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라니까, 원칙. 항상 보면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 6개 21조 법조문 나와 있네요. 1항 보니까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대해 협력을 구할 수 있대요. 청구할 수 있대요. 근데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차 등기,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은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행 규정으로 내가 있으면 몰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임의 규정입니다. 민법, 이게 이제 민법 같은 거의 임의 규정이더라고요. 임의 규정, 그죠? 청구할 수 있다는 집주인은, 노노노, 그러면 임차권 등기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2항 보니까,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는 언제든지 등기한 때 나오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이게 경매가 넘어온 것이 아니고, 경매로 이제 넘어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일단 일반 임차권 등기 설정했는데 그 임차권 등기 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을 적에 집주인한테 이 임차권 등기에 의한 보증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권리는 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는 의회에서 경매니까. 경매니까. 자, 그럼 또다시 다음 페이지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네, 이게 나왔네. 91조. 아까 제가 뭐, 사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나와 있네요. 사망. 사망하니까, 지상권, 지역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 채권, 가압류, 이게 소멸기준권리잖아요. 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말소기준권리보다도 이런 권리들이 나중에 등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기 보면, 사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멸주의로 일단 봐야겠죠. 소멸주의. 근데 사항 보니까 제3항 경우 외의, 이게 외라는 건 뭐다, 이게? 사망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뜨드득해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항 같은 경우 제3항 경우 외니까 요런 권리들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설정되었다는 거.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당연히 인수하잖아요. 왜냐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지상권 설정되어 있던 낙찰자 인수하는 거예요. 전세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자 인수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단수조항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니까 민사집행법입니다. 88조에 따라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면 그것도 언제까지? 이것도 또 나와요. 배당 요구를 하면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배당 요구를 하는데 배당 요구의 효력이 부인 안 되게 인정되는 거야. 그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법원인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된답니다.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보니까 이 사람 말이지 요 별표를 배당 요구 종기일로 볼게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딸깍 배당 신청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받아는 줘요. 받아는 주는데 배당 요구 효력이 없어. 그럼 이 낙찰자는 어떻게 전세권자 이 사람 전세금 전액을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전세권자 전세금이 5억이다 그러면 낙찰자는 5억을 끌어안는다고. 그런 사실을 말이지 낙찰 받기 전에는 몰랐다가 낙찰 받고 나서 빡 보니까 5억을 인수해야 된다니까. 엄마야. 엄마나 이게 뭡니까? 엄마나 장윤정이가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죠? 경매 사건에서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엄마나 해가지고. 뭐가 급한데.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시면은 크게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막 전업으로 말이죠. 무슨 컨설팅 했었으면 말이죠. 뭐 1년에 뭐 몇십 건 받고 막 치고받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면은 기존에 여러분들 업을 하시면서 세컨잡 이런 관점에서 그냥 입찰 들어가시고 그죠? 낙찰 받기 힘듭니다.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뭐 나쁘니까 뭐 가격이 뭐 매덕이 떨어졌네 할지라도 그렇게 쉽사리 낙찰 받기 쉽진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게 뭐 1년에 뭐 한 건데 그것도 7억 채 이놈이 또 버티고 앉아 있어가지고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네 집이 몇 채요? 두 채요? 세 채요? 뭐 8%, 12%막 때려버리잖아. 그죠? 세금 무서워가지고 또 지금, 쉽사리 그렇게 투자 활동을 열심히 못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와중에 말이야, 한 건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 낙찰 받았는데, 어머야! 보니까 5억을 인수해야 된대. 어머야!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다 말이지. 몇 천만 원 그냥 확 돈 까먹고 말이지. 그래서 매년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액이 2021년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600억, 700억 1년입니다. 800억, 900억이 나와요. 신문에 뉴스 나와요. 봐가지고. 결국은 내가 입찰했다가 엄마야 하니까 에이 해서 시장 가가지고 말이죠. 뭡니까 콩나물 값은 잘 깎으면서 말이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떡 사먹는 사람 참 많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시장 가가 말이지, 그 할매들 콩나물 파는데 말이지, 조금 더 달라고 막 싸움하면서 말이지. 경매 바닥에 와서 몇백만 원 확 떡 사먹는 거야, 몇천만 원 떡 사먹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배포가 커야지만 경매 부동산 투자 활동하겠지요? 예? 그런 거 배포 큰 게 아닙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민사집행법 91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 유형별 구분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일단, 요건 지금 오늘 제가 시간이 8시 58분이 되었으니까,
명제 올리면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돌려줘도 괜찮고요. 이 내용은 제가 천상적이 2022년 7월 22일 날 금요일 날이죠, 그죠? 금요일 날 해가지고 배당 여기 임차권 등기권자인데 이전에 배당 요구 신청했냐, 이후에 배당 신청했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했냐, 뭐 또 이제 임차권 등기된 경매 사례가 몇 개 있어요. 경매 사례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요거를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요. 또 가능하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인데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형식을 빌어가지고 임차권 등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례도 아마 다음 주가 아니고 모레죠. 모레 제가 이 자료를 가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2번 임차권 등기 유형별 구분은요. 이건 제가 아마 다음 주고 자꾸 다음 주로 그러네요. 22일 날 7월 22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고요.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살포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